김경수 전 경남도지사 복권 유력 소식이 보수 진영을 찬반 양론으로 갈라놓고 있습니다. 야권의 잠재적 대권 주자인 김경수의 정치적 활로를 틔워줘서 저쪽을 분열시키려고 준비한 카드가 되레 우리 쪽에서의 자중질환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셈인데요. 일각에서는 김 전 지사의 복권이 당정 갈등의 새로운 소재가 될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다 본질적으로 김경수에 대한 복권이 과연 바람직한 것인가, 복권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인가, 이건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라고 생각하는데요. 김경수 복권을 두고 보수파 지지층에서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 잠시 후 상세히 따져봅니다. 시청자 여러분, 편안한 주말 보내셨습니까? 뉴스데일리 베스트 민앵커입니다.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는 지난 8일 광복절 특사 건의 대상자를 선정했지요. 여기에는 드루킹 대선불법 댓글 조작 사건으로 실형을 선고받았던 김경수가 포함이 됐습니다. 아시다시피 김경수는 2022년 12월 특별 사면됐지만 복권은 되지 못했고, 이에 따라 2027년 12월 말까지 피선거권이 박탈된 그런 상태였습니다. 따라서 김경수가 최종적으로 특사 명단에 포함되면 정치적 재기의 길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와 함께 박근혜 정부 청와대 조윤선 현기환 전 정무수석과 안종범 전 정책조정수석, 그리고 이명박 정부 국가정보원 원세훈 전 원장 등도 사면 복권 대상에 포함이 됐는데요. 김경수 논란에 가려져 별다른 주목을 받지 못했고, 김경수와 함께 명단에 포함됐기 때문에 야당에서도 별다른 이의 제기를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따라서 김경수의 복권이 보수 인사들의 복권을 위한 어떤 균형 맞추기 차원이 아니냐, 이런 분석도 있는 게 사실이지만, 이 논란을 그냥 이런 식으로 볼 수는 없는 노릇이죠. 굉장히 복잡한 양상을 띠고 있기 때문인데요. 현재 야권에서는 보수 정권의 김 전 지사 복권 추진 의도를 야권 분열 노림수라고 보는 시각이 대체적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1극 체제를 굳힌 상황에서 김 전 지사가 오갈 데 없어진 비명계의 구심점 역할을 통해 이재명의 대항마로 부상하기를 바라는 것 아니냐, 이게 핵심이죠. 또 이것과 관련해서도 갑론을박이 존재하는데요. 그 갑론을박의 핵심은 김경수가 이재명의 대항마가 될 정도의 그런 정치적 체급을 가지고 있느냐, 더군다나 다른 것도 아닌 민주주의 꽃이라고 하는 선거를 가지고 장난치려다 걸린 게 바로 김경수이고, 그만큼 스크라치, 흠집이 많이 난 김경수가 과연 이재명의 대항마가 될 수 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과 관련해서는 정치는 생물인지라 언제 어떻게 상황이 급변할지는 아무도 모르는 일이지요. 어쨌든 중요한 것은 당초 예상과는 다르게 이러한 노림수가 실현 조짐을 보이기도 전에 오히려 여권이 먼저 술렁이고 있다는 점입니다. 자, 먼저 여권 내부 상황을 살펴보면요. 곽규택 수석 대변인은 지난 9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김 전 지사가 비록 과거 유죄 판결을 받았지만 복권을 통해서 정치 활동을 할 수 있다면 그 자체가 여야 간 협치로 나아갈 수 있는 시작이 될 것이라고 말했고요. 윤희석 대변인도 같은 날 라디오 방송에서 김 전 지사가 복권된다면 대통령이 잘한 일이라고 좋게 평가하고 싶다라고 말했습니다. 직감하셨다시피 모두 긍정적인 메시지였는데요. 하지만 국민의힘 공보실은 같은 날 오후 언론 공지에서 김 전 지사의 복권에 대한 당의 입장은 정해진 바 없다. 정부에서 검토 중인 만큼 당은 신중히 상황을 주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오후 들어 당 기류가 변화했다는 해석이 즉각 나왔습니다. 한동훈 대표가 김 전 지사 복권 반대 입장을 여러 경로로 대통령실에 전달했다는 사실이 공개된 것과 관련이 있다. 이런 분석이 충분히 가능한 대목이었죠. 이미 언론에 보도가 됐듯 한 대표는 민주주의 파괴 범죄를 반성도 하지 않는 사람에게 정치를 하라고 복권해주는 것에 공감하지 못할 국민이 많을 것이라는 생각에서 김 전 지사의 복권을 반대하는 것으로 전해졌지요. 당 내에서도 정치적 유불리를 떠나 공정과 상식에 부합하지 않는다. 자칫 김경수가 저지른 여론조작 범죄에 대한 면죄부로 오해될 수 있다거나 드루킹 사건은 민주주의 근본을 해친 중대범죄라는 등의 복권 반대론이 제기됐습니다.
이 같은 비판의 본질은 김경수가 저지른 중대범죄에 초점이 맞춰져 있지만 정치적인 관점으로 봐도 이게 과연 바람직한 선택이냐라는 것인데요. 왜냐하면 김 전 지사가 복귀해 친문 세력을 결집시키면 가까운 시기 미시적으로는 친명 세력과 경쟁 구도가 되기 때문에 야권 분열이 실현될 수는 있겠지만 거시적으로는 먼 미래 범야권의 외연 확장이 되는 것이고 전체 야권 전력이 강화된다라는 것입니다. 두 세력은 물론 내부적으로는 경쟁하면서도 대외적으로는 윤석열 또는 한동훈이라는 하나의 타켓을 두고 종국적으로는 단합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자, 반면 친윤계에서는 김경수의 복권을 두고 대통령이 고유 권한이라며 윤 대통령의 결정을 적극 엄호하고 나서는 분위기입니다. 자, 우선 권성동 의원은 복권 반대론과 관련해 대통령을 무시한 것이라면서 날을 세웠고요. 윤상현 의원 역시 국민통합과 협치를 위한 대통령의 더 큰 생각과 의지가 있을 것이다. 지금은 대통령의 그 생각을 믿고 기다릴 때라면서 사실상 한 대표를 겨냥했습니다. 한편 대통령실은 한 대표가 김 전 지사 복권에 반대하자 복수 언론에 사면과 복권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라며 불편한 심기를 감추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자, 이 때문에 김 전 지사 복권 문제가 당정 갈등의 소재가 되는 것은 아니냐 이런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것인데요. 자, 이런 진영 논리에 따른 정치적 논쟁을 빼고서라도 그 본질을 따져보면 과연 김경수의 복권이 잘한 것인가 바람직한 것인가 이 점에 대한 회의가 드는 게 사실입니다. 현재 국민의힘 당원 게시판은 반대 여론으로 그야말로 들끓고 있는데요. 특히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을 통해 대의민주주의의 골갈인 선거제도를 파괴하는 범죄를 저질렀던 김경수는 범죄 사실에 대해 단 한마디의 사죄 발언은 물론 유감 표명조차 한 적이 없습니다. 범죄 사실 자체를 부인하기 때문에 사과할 이유도 없다. 이런 태도를 견지하고 있는 것인데요. 실제 김경수는 2021년 7월 대법원 판결로 재수감되기 직전에 진실을 밝히지 못했다고 해서 있는 그대로의 진실이 바뀔 수는 없다는 점을 다시 한번 분명하게 말씀드린다. 이렇게 발언한 바 있습니다. 댓글 조작 사건과 관련된 자신의 범죄 사실 자체를 전면 부인했던 것이죠. 자, 이 같은 김경수의 태도는 사법부를 우롱하는 태도나 마찬가지입니다. 마치 사법부가 부당한 방식으로 없는 죄를 만들어서 덮어씌우고 자신은 그 피해자가 된 듯한 그런 논리를 구사한 셈이기 때문입니다. 자, 또한 윤석열 대통령이 2022년 12월 사면 조치를 했을 때도 김경수는 받고 싶지 않은 선물을 억지로 받은 셈이라고 밝힌 바 있지요. 자, 5개월 남은 자녀 형기를 채우고 싶은데 사면을 해주니 나는 어쩔 수 없이 감옥에서 나가게 됐다. 이런 식이었습니다. 자, 이런 김경수의 태도로 봐선 만약에 윤석열 대통령이 법무부의 건의대로 자신을 복권시킨다면 다시 한번 받고 싶은 선물이라고 말할지도 모르는 일입니다. 자, 이렇게 되면 국민통합이나 화합의 정치와 같은 어떤 복권의 효과를 과연 기대할 수 있겠냐라는 것이고요. 자, 또한 이런 식의 복권은 사면법에 위배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사면법 제13조에 따르면 형의 집행이 끝난 후 또는 집행이 면제된 후에 사건 본인의 태도, 현재와 장래의 생계, 그 밖에 참고가 될 사항에 관한 조사 서류를 첨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중 형의 집행이 끝난 후 또는 집행이 면제된 후에 사건 본인의 태도는 범죄에 대한 범죄자의 판성 여부를 조사하고 판단한 자료인데 과연 김경수의 태도가 이에 부합하고 있느냐라는 점이지요. 자, 물론 사면복권은 통치권 차원에서 이뤄지는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므로 실정법 논리를 뛰어넘을 수는 있지만 이걸 뛰어넘기엔 김경수가 보이고 있는 태도가 너무 지나치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이것보다 더 중요한 문제는 아시다시피 이 드루킹 사건의 본질은 부정선거입니다. 이 중차대한 부정선거와 관련해 김경수는 법의 심판을 받았지만 그 최종 수혜자라고 할 수 있는 문재인은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았습니다. 사실 김경수의 징역 2년형도 정말 납득하기 어려운 수준이었지요. 어쨌든 대법원 판결대로 김 전 지사가 연루된 드루킹 댓글 조작이 2017년 5월 대선에 영향을 주었다면 당시 승자였던 문재인의 당선 무효 문제는
한 번쯤은 정치적, 사법적 논의를 해야 할 사안으로 꼽혀왔습니다. 현실적으로는 어려운 부분이겠지만 반드시 역사에 기록해야 한다라는 것인데요. 실제 당시를 회상해 보면 문재인과 안철수 후보의 지지율은 비등비등했습니다. 하지만 드루킹 댓글 조작을 통해 안철수 후보를 MB 아바타 등으로 집중 공격한 결과 실제 이게 표심에 먹혀들면서 안 후보의 지지율이 폭락했고 떨어져 나간 표를 홍 후보가 흡수함으로써 이른바 EJ 효과를 거뒀다는 게 중론입니다. 자, 따라서 제19대 대선은 댓글 조작이라는 부정선거 기법으로 민의가 왜곡된 중대한 사건이 되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에 대한 논의는 이루어지지 않았고 실행범인 김경수 그리고 수혜자인 문재인의 공식적인 사과도 없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복권을 해준다는 게 과연 공정과 상식에 부합하는 일인지 드루킹 진실을 밝히기 위해 오랜 시간 투쟁하고 싸워왔던 보수우파 진영의 피땀 어린 노력들이 한순간에 물거품이 되어버리는 것 같아서 정말 속상한 그런 마음이 듭니다. 지금까지 저는 자유대한민국을 수호하는 뉴스데일리 베스트 민에코였습니다. 함께해요. 뉴스데일리 베스트.